지난번에 선생님이 그래프 얘기해 줬었잖아. 근데 이게 2번 문제도 그렇고, 9번 문제도 사실 그래프가 비슷한데, 이게 뭐냐면, 우리, 등속 직선 운동,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얘기했었는데, 특히, 자, 2번 문제는 아닌데, 뒤에, 예를 들자면, 7번 문제가 지금 마찬가지야. 2번 문제랑 7번 문제에 나오는 내용을 좀 얘기를 할 건데, VT 그래프가 있었고, ST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잖아. 특히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경우, 그지? 특히 그 중에서도 속도가 일정하게 느려진 애가 있거든. 이게 속도야. 그럼 속도가 일정하게 느려진 애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잖아. 그러면 처음에 속도가 이만큼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들어서 이때 0이 된다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1학년 때 나올 확률은 높지 않아 보여. 사실 이게 2학년 물리 문제라서. 근데 VT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잖아.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속도가 어쨌든 플러스인 거잖아. 0이 되고 있는 거고, 그치? 근데 요때부터는 속도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잖아. 자, 선생님이 속도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방향을 의미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VT 그래프에서는 요 그래프가 마이너스 축으로 내려가는 순간 요때가 뭐냐면 방향이 바뀌는 순간인 거야. 그렇잖아. 속도가 플러스 예를 들어서 2였는데 마이너스가 2가 됐다는 건 뭐야? 오른쪽으로 2로 가던 애가 왼쪽으로 2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될 때가 바로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7번 문제를 보면은 7번 문제 한번 봐봐. VT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건 뭐야? 그냥 멈춰있던 애가 출발해갖고 점점 빨라지다가 느려졌다는 의미지 마이너스로 내려간 게 아니잖아. 그래서 7번 문제 보기 니은을 보면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러면 틀린 말인 거라고. VT 그래프에서는 무조건 그래프가 0보다 아래로 내려가야 그때 방향이 바뀌는 거야. 그런데 ST 그래프가 있어. 자, ST 그래프 같은 경우 잘 봐봐.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는 경우에 ST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는 형태로 그려진다 그랬잖아.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돼. 예를 들어서 이게 직선으로 그려질 수도 있는데 그럼 봐봐. 이때까지는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긴 하지만 어쨌든 기울기가 플러스거든. S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도라 그랬어. 그럼 속도가 줄어들고 있지만 플러스란 말이야. 그러다가 이때는 기울기가 양쪽이 다르잖아. 여기 0이 되는 거거든. 기울기가 0이라는 건 속도가 0이 됐다는 거고 이때부터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서 점점 커지고 있잖아. 그치? S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바뀌는 이 지점이 뭐다? 방향이 바뀐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2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거기 지금 니은에 보면 이런 말 나와 있지. 운동 방향은 1초일 때와 3초일 때가 서로 반대냐 물어보잖아. 그럼 거기 봐봐. 지금 ST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가 기울기가 0인 지점이잖아. 몇 초일 때? 2초일 때 방향이 바뀐다는 뜻이야. 2번 문제에서는. 그러면 1초일 때와 3초일 땐 당연히 어때? 방향이 서로 반대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니은은 맞는 말이 돼야 되는 거야. 어서 와. 소진 들어와. 아유, 왜 길막을 하고 그래? 소진 왜 늦었어? 자, 그래서 2번 문제하고 7번 문제에서 이렇게 방향을 물어보는 경우 9번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안 나올 확률이 훨씬 높은데 이게 왜냐면 2학년 물리학에서 나오는 내용이라서 요거만 좀 잘 기억해 두는데 얘기한 김에 얘기하자면
VT 그래프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방향이 바뀌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잘 봐. 방향이 바뀌기 전까지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잖아. 근데 이때부터는 마이너스 값이지만 값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 방향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뜻이 돼요. 얘는. 그래서 일단 VT 그래프에서는 그래프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방향이 바뀌는 거고요. S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바뀌는 지점이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요때, 시간으로는 요때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에서 10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166페이지의 10번 문제다. 166페이지 10번 문제 보시면, 소리 잘 안 가져왔어? 자, 미리 예고하는데 오늘 숙제 많을 겁니다. 오늘 숙제는 물리 파트라서 어쩔 수가 없어. 숙제를 많이 풀어봐야 푸는 속도도 빨라지고 하는 거라서 오늘 아마 문제가 대략 130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30문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처럼, 오늘은 내가 이해해. 숙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클리닉을 느그저 이렇게 왔지만 다음 주에는 반드시 좀 일찍 오셔서 질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와서 하지 마. 분명히 얘기하지만 꼭 해갖고 와야 돼. 알겠지? 중간고사 때랑 똑같은 마음으로 공부하면 중간고사 때보다 점수가 안 나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기말고사는 당연히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일단 바뀌어야 돼. 그지? 우리 기말 대비 시작한 거잖아. 벌써 2주 차잖아. 그지? 자, 10번 문제를 보면은, 10번 문제를 보면은, 수평한 직선도로서, 자, A 지점에 정지하고 있던, 그지? 여기가 B 지점이야. 정지하고 있던 자동차가 출발해갖고, 출발하는데 B 지점, 그냥 여기 선생님이 동그란 걸로 그릴게. 얘가 여기를 지나갈 때가 5m/s인 거야. 여기 멈춰 있었는데. 여기 멈춰 있었는데, 출발해갖고 B 지점을 지날 때 5m/s가 됐대. 그래서 C 지점을 지날 때, 얘가 10m/s로 지나가는 상황이더라 이거야. 그리고 A에서 C까지는 총 20m래, 20m.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정지하고 있던 자동차가 출발해서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한다 했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이거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푸느냐? 우리가 앞서 배웠던 VT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사실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만 일단 정석대로 푸는 걸 얘기해 볼게. 그러면 멈춰있던 애가 출발해갖고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야. V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직선이겠지. 그래서 C 지점을 지날 때 속도가 10m/s야. 그때가 몇 촌지는 몰라. 근데 이걸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왜? 멈춰있던 A에서 출발해갖고 C까지 거리가 20m잖아. 그럼 선생님이 VT 그래프에서 요 밑넓이가 뭐라고? 이동거리라고요. 그러면 속도가 10m/s 될 때까지 간 거리가 20m가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T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해준 게 밑넓이일 텐데 이게 20m가 나와야 된다고. 맞지? 20m가 나와야 돼.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5t가 20이니까 t는 4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t는 4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출발하고 4초 후에 C 지점을 지나가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B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본 거거든.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A에서 출발해갖고 B를 갈 때 5m/s가 됐잖아. 그럼 봐봐. 5m/s가 될 때까지 몇 초가 걸렸는지 보는 거야. 여기 몇 초가 걸렸는지. 그런데 B를 지나갈 때나 C를 지나갈 때나 가속도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기울기 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여기 구했잖아. 4분의 10이라는 기울기가 나오잖아. 2.5가 나오잖아. 그러면 5m/s인 순간에도 기울기는 2.5가 나와야 되는 거야. 따라서 B를 지날 때는 몇 초냐면 출발하고 2초가 지났을 때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2분의 5를 해야 2.5가 나오니까. 그제? 그러면 A에서 출발해갖고 B를 지날 때는 2초가 지났을 때고 C를 지날 때는 4초가 지났을 테니까 B에서 C까지 가는 동안에
걸린 시간은 몇 초다? 2초다.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는 거야. 써놔. 잘 써놔야 돼. 니네 나중에 숙제하다 보면 이런 유사 문제 많이 풀게 되겠지? 그러니까 자꾸 풀이를 써놓는 방법을, 풀이를 자꾸 써놔야 된다, 이 말이야. 그죠? 물리는 별거 없어. 많이 푼 놈이 이기는 거야. 많이 풀어봐야, 얘는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 다양한 풀이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푸는 시간도 단축이 되고 하니까 잘 써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13번 한번 봐볼게요. 13번. 자, 13번. 지금 선생님이 지난번에 수업하면서 하나 안 알려준 게 있어서 일단 그 방법은 제외하고 자꾸 카메라를 건들면은 큰일 납니다. 태율아, 카메라 각도가 틀어졌나 좀 봐라. 괜찮아? 오늘 태율이의 임무야. 중간중간에 확인해 주길 바래. 자, 빗면을 따라서 공이 굴러 내려오고 있어. 자, P점, Q점이 있어. P점, Q점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6m야. 자, 정지하고 있던 애가 P 지점에서 출발했대. 이때 정지하고 있었대. 그래서 빗면을 따라 굴러 내려와. 자, 우리 지난번에 자유낙하 운동 조금 얘기했지? 자유낙하 운동하고 똑같아. 빗면을 따라 굴러 내려오는 거, 자유낙하 운동 다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럼 얘는 굴러 내려오는 동안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해요. 그래서 Q점을 지날 때가 12m/s가 돼 있는 거야. 그지? 12m/s.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VT 그래프 그려보는 거야. 원래 이제 내가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는 내가 그 얘기 안 한 게 있어서 일단은 이 그래프로만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얘도 VT 그래프를 그리면 멈춰있던 애가 출발해서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동안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일정하게 증가해서 Q점을 지날 때 속도가 12m/s가 돼 있는 거야. 물론 그때까지 시간은 모르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거리가 36m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 밑넓이가 뭐가 나와야 돼? 밑넓이가 36m가 나와야 되는 거야. 밑넓이가 거리라 그랬으니까. 그치? 그럼 밑넓이가 36이 나오려면은 시간은 얼마가 된다? 6초다라는 거 계산할 수 있겠지? 마찬가지 아까처럼 계산하면은 12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 해준 게 이 삼각형의 넓이일 텐데 그 넓이가 36m다 해주면 t가 6초라는 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럼 6초 만에 Q 지점을 지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때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잖아. 그럼 봐봐. 출발해가지고 Q점을 지날 때가 6초가 걸렸어. 그럼 6초 구했으니까 우리 가속도 물어봤으니까 뭐 하면 돼, 얘들아? 6분의 12 기울기가 가속도가 된다 그랬지, VT 그래프에서는? 그러면 6분의 12가 되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다? 2 미터 퍼? 보통 크기만 물어보니까 니네 이제 계산하다 보면 이게 마이너스가 나올 때도 있을 텐데 크기니까 그냥 2m/s 제곱 이렇게만 써주면 돼. 절대값만 써주면 되는 거야. 그게 플러스 값이 나오든 마이너스 값이 나오든 크기가 얼마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2m/s다, 세크 제곱이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2번으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 자 14번은 뭐가 문제냐면 보기 디귿이 문제거든. 보기 디귿에다 별표를 꼭 해놓으세요. 14번은 보기 디귿이 제일 어렵다. 이 문제에서 14번을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14번. 자, 그림, 자, 가와 같이, 자, A가 있고, B가 있어. 자, 현재 B는 멈춰있는 상태야. 멈춰있는 상태고, A는 B를 향해 오고 있는 거야. 네. 근데 A가 B를 향해 오고 있는데, A와 B 사이의 거리가 20m가 된 순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근데 봐봐. 그래서 A가 멈춰있는 B에 접근을 해서 20m가 되는 순간 얘들아 잡담은 쉬는 시간에 나가서 오케이?
멈춰있던 B가 출발을 하는 거야. A하고 B가 20m. 그러면 봐봐. 멈춰있던 애가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등가속도 운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옆에 보면 그래프가 나와 있어. 그래 보면은 A는 3m/s를 그냥 계속 일정하게 가는 상황인 거야. 그냥 이때부터 쭉 가는 상황이고 거리가 20m가 됐을 때 얘는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속도가 쭉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야. B는. 그죠? 그래서 2초 후에 3이고 4초 후에 6이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B가. 그지? 그럼 이제 옳은 것만 골라라 이거지. 자, 기억은 쉽지. 0초부터 4초까지 A는 몇 미터 갔냐 물어보는 거니까 VT 그래프니까 이 밑넓이 그냥 구하면 되거든. A는 4초가 될 때까지 계속 3m/s로 갔으니까 넓이가 12잖아. 그럼 A는 0초부터 4초까지 몇 미터? 12m를 간 거야. 그러면 기억 어때? 맞는 말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니은 4초일 때 B의 가속도를 물어봤어. 자, B는 이 그래프에 나와 있지만 멈춰있던 애가 출발해서 일정하게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거 선생님 기울기가 가속도라 그랬잖아. 4초일 때 기울기나 뭐 이 전체 기울기나 똑같은 거야. 직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B는 4초 동안 6만큼이 변한 거잖아. 속도가. 그지? 그러면 자, B의 가속도를 A, B라고 할게. B의 가속도는 4초 동안 속도가 0에서 6이 됐잖아. 그러니까 정속대로 하자면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속도 변화가. 그래서 얼마냐면 1.5m/s 제곱 이렇게 되죠. 혹은 2분의 3이라고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야. 자, 문제는 디귿이라는 거야. 디귿. 잘 봐. 그냥 선생님 동그라미 그릴게. 여기 A야. B야. 얘가 처음에 20m였어. 20m인 순간 B가 출발하는 거야. 그럼 잘 봐봐. 2초가 될 때까지는 A가 몇 미터를 가냐면 요만큼을 가거든. A는 몇 미터를 가? 6m를 가. 맞지? 0에서 2초 동안 A는 6m를 가요. 근데 B는 몇 미터를 가? B는 요만큼을 가거든. 3m를 가는 거야. B는. 자, 그러면 보세요. A는 6m를 갔어요. 여기를 지나. 6m. 근데 B는 요 지점에서 3m를 간 거야. 6m를 갔고 3m를 갔단 말이야. 그러면 A하고 B 사이의 거리는 몇 미터가 돼? 17m가 되지. 맞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길이가 좀 다르게 그려서 그래. 그렇잖아. 여기서 6m를 갔어. 그지? 그럼 14m여야 되는데 얘가 3m 간 거잖아. 그 사이에. 그럼 17m가 떨어져 있게 되는 거잖아. 아니 뒤에 가는 애가 6m 가고 앞에 가는 애가 3m 갔으면 3m가 줄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20m에서 3m가 줄었으니까 얘네 사이의 간격은 17m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2초에서 4초가 될 때를 봐봐. 2초에서 4초 사이에는 A는 여전히 몇 미터를 가냐면 6m를 가. 그지? A는 2초에서 4초가 될 때까지는 A는 아까랑 똑같이 6m를 간단 말이야. 그런데 B는 얼마를 가냐면 이만큼을 가요. B가 더 많이 가. 6m에 몇 미터 이거? 9m를 가는 거야. 9m. B는 9m를 가는 거야. 그러면 봐봐. 여기서 A가 6m를 더 갔어요. 여기. 그지? 그런데 앞에 가는 B는 여기서 9m를 더 갔단 말이야. 9m를 더 갔다고요. 그럼 A하고 B 사이의 간격이 3m가 더 늘어나지. 다시 몇 미터가 돼? 다시 20m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표시를 하자면 너무 내가 짧게 그려서 그런 거니까 여기다가 다시 그려줄게. 자, A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일곱? 뭐 이렇게 하자.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있었어, A가 처음에 여기 있었어.
그 다음에 B가 여기 있었어. 그래서 얘네 사이 거리가 20m였어. 20m. 근데 처음 이제 이때부터 2초 동안 A는 6m를 아이씨 이렇게 하자. 6m를 갔어. 그지? 그럼 일단 A만 생각하면 14m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사이에 B가 3m를 갔다고. 그지? 3m를 갔어? 그러면 요 거리가 몇 미터가 되는 거야? 17m가 됐겠지? 여기까지 됐지? 그럼 A, B의 사이 간격이 17m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2초에서 4초 사이에는 A가 또 6m를 갔어. 또 6m를 간 거야. 근데 B는 여기서 9m를 간 거야. 그러면 3m가 또 늘어났잖아. A하고 B 사이가. 그럼 다시 몇 미터가 돼? 자, 여기서 A만 갔다고 치면 6m가 되면 11m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서 B가 9m를 갔으니까 A랑 B 사이 거리가 다시 20m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소 거리는 결국 뭐냐면 A가 B보다 더 많이 가면 거리가 줄어들어. A하고 B 사이 거리가. 왜냐면 뒤따라가고 있는 애니까 A가. 근데 B가 더 많이 가면 거리가 오히려 늘어나니까 2초일 때가 A하고 B가 가장 가까울 때라고요. 그때가 몇 미터? 17m가 된다. 그래서 디귿의 14m는 틀린 말이 된다. 이거. 자, 이것도 거기 위에 출처가 써있지. 2학년 물리학 문제이기 때문에 1학년에서 이 정도까지 난 나온 걸 본 적은 없어요. 혹시 모르니까 우리 공부를 해두는 거니까 혹시라도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또 한 번 다룰 기회가 있겠다. 그래서 최소 거리는 17m가 돼야 돼요. 17m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다 뭐를 하나 설명 안 했냐면 자유낙하 운동을 조금 얘기했었는데 자유낙하 운동이 결국에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랬잖아. 등가속도 운동. 해봐. 근데 선생님이 등가속도 운동에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어. 등가속도 운동에서 진짜 중요한 걸 하나 빼먹은 거야. 우리 아마 자의에도 나와 있긴 할 텐데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라는 걸 하나 빼먹었어. 등가속도 운동 공식. 자유낙하 운동도 등가속도 운동이란 말이야. 왜? 니네 혹시 이거 지난주 프린트 안 갖고 온 사람 있냐? 지난주 프린트 안 갖고 온 사람. 안 갖고 온 사람 누구야? 안 갖고 온 사람. 지난주 프린트 다 있어? 선우 있니? 다민이 있니? 시연이 있어? 없는 사람 손 들어. 없는 사람 손 들어. 없는 사람. 시우 없어? 요거 표지만 뜯어. 내용은 똑같아. 자, 들으라. 등가속도 운동에서 지난번 선생님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거, 일정하게 느려지는 거 쭉 얘기했다만 그 중에서도 자유낙하 운동은 일정하게 속도가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과 같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면 자, 요 공식이 하나 필요한데 내가 요걸 얘기 안 했단 말이야. 잘 봐. 예를 들어서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VT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 VT 그래프. 우리가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래프 그릴 때는 멈춰있던 애가 출발해서 점점점 빨라지는 걸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오른쪽 가고 있는 거야. 가고 있는 애가 딱 쳐다본 거지. 가고 있는 애를 쳐다보면 쳐다본 순간에 속도가 0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어쨌든 속도가 0은 아니지만 속도가 있겠지? 그럼 그 0초일 때 속도를 그냥 V0라고 선생님이 표현해볼게. V0. 그래서 얘가 내가 쳐다본 순간부터 계속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고 있는 거야.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지? 그래서 t초가 지났어. 숫자 대신에 기호를 쓰는 것 뿐이야. t초가 지났더니
얘가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V라는 속도가 됐다고 해볼게. V. 그럼 선생님이 지난번에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 그랬지? 가속도라 그랬지? 그러면 이 경우에 가속도를 한번 구해봐. 기울기가 가속도인 거잖아. 가로축 변화량이 t고요. 세로축은 얼마만큼 속도가 변한 거야? V에서 V0 뺀 거만큼 속도가 변한 거지? 여기다 V-V0 이렇게 써볼게. 그럼 이게 기울기의 크기잖아. 그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그냥 수식으로 쓰는 거야. 가속도 A는 T분의 V-V0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제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한다 그랬어. 그 다음에 민넓이는 뭐를 의미한다 그랬지? 민넓이는 그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의미한다 그랬는데 요 그래프를 보면 결국 요 사각형의 넓이에다가 삼각형의 넓이를 더한 게 되겠지. 맞지? 사각형의 넓이에다 삼각형 넓이를 더한 게 되겠지. 그러면 요 사각형의 넓이, 자, 길이가 t야. 요 길이는 얼마다? V0가 되지? 그럼 요 사각형의 넓이를 수식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V0t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넓이, 요 길이가 t고요. t 곱하기 v-v0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t초 동안 이동한 거리 s라고 쓰면 v0t라고 하는 면적에다가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v-v0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주면 그게 이동거리가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런데 이때 요 위에 있는 식을 살짝 변형을 하는 거야. 양변에 t를 곱하면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 v-v0는 at라고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지. 그지? 그럼 요 밑에 식에다가 v-v0 대신에 at를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야. 그래서 밑에 식을 정리하면 v0t 플러스 2분의 1 t 곱하기 at니까 at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지? 결국 지금 내가 쓰는 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거든? 이 VT 그래프에서 다 유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를 하면 첫 번째가 자, 요 식이야. 여기서 V0를 이렇게 넘기면 V는 V0 플러스 AT라는 식이 하나 얻어져. 두 번째는 요 위에 써져 있는 거야.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도하는 과정은 지금 몰라도 되기 때문에 그냥 결과만 외우면 되겠다.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여기서 T는 뭐고 V0는 뭐고 V는 뭐냐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V0는 멈춰 있을 때 0이거나 내가 쳐다본 순간의 속도야. 그리고 T는 그 물체가 운동한 시간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 첫 번째 식은 뭘 의미하냐면 물체가 T초 동안, 뭐 5초라고 합시다. 그럼 5초 동안 A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을 하면 5초 후에 속도 알 수 있다는 거야. 이 식을 이용하면. 두 번째는 T초, 이게 5초라고 하면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하는 공식인 거야, 이게. 가속도가 A라면 그 처음 속도가 얼마인지 알면 5초 후에 속도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예를 들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요 세 개긴 한데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 우리 지난번에 속도 얘기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속도라는 게 순간 속도라는 게 있고 평균 속도라는 게 있다 그랬어. 잘 봐봐. 평균 속도는 자, 말 그대로 속도가 계속 변하는 경우에 그걸 평균을 내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 전체 거리를 구한 다음에 전체 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그랬어.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 평균 속도를 구하는 게. 자, 봐라. 어차피 전체 이동 거리를 전체 시간으로 나누는 건데 이때 요 삼각형의 면적을 생각해 보는 거야.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속도에 딱 정확히 중간값이 있거든. 그 이 속도와 이 속도에 정확히 중간이 되는 속도로 계속 일정한 속도로 간 거리나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면서 간 거리가 똑같다 이 말이야. 맞지? 왜냐하면 요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요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에는 요게 바로 그 평균 속도를 구하는 식이 돼요. 여기다 하나 추가하자면 평균 속도는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V라고 쓰고 위에 선을 그냥 이렇게 직선 하나 그으면 이게 평균 속도를 뜻하는 기호예요. 평균 속도는 2분의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한 다음에 반 나눠주면 되겠다. 그럼 그게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평균 속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요 네 가지를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라고 얘기를 해. 자, 이거를 해야 자유낙하 운동까지 이어지는 거야. 그러면 지난번에 선생님이 자유낙하 운동 13570 뭐 이런 거 얘기했었지? 자, 자유낙하 운동도 일종의 등가속도 운동이란 말이야. 정확하게는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치?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얘가 지면을 향해 떨어질 때 그치? 1초마다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리가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1초마다 떨어진 거리의 비는 1대, 3대, 5대, 7대 이런 비율로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 자유낙하 운동도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 공식을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자유낙하 운동은 조금 변형을 해서 쓰는 거예요. 자, 자유낙하 운동은 내가 잡고 있다가 놓는 거기 때문에 처음 속도는 무조건 뭐가 돼? 0이 되겠지. 0에서부터 점점 빨라지는 거거든. 그 다음에 얘가 바닥에 닿는 순간 멈추기 직전의 속도를 V라고 하면 그지? 그 다음에 우리 자유낙하 운동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무조건 1초에 얼마씩 빨라진다 그랬어. 그 얘기 안 했냐? 아니, 그러니까 면적은 13579인데 선생님이 9.8m/s 얘기 안 했어? 했지? 그러니까 얘는 가속도가 1초에 9.8씩 빨라지, 즉, 그래서 중력 가속도 G라고 한다 그랬잖아. 이거 9.8을 쓴다 그랬잖아. 무조건 1초에 9.8씩 속도가 빨라진다고. 그래서 1초가 지났을 때 얘가 처음에 0이었으면 얘는 1초 지나면 9.8m/s가 돼 있고, 또 1초가 지나면 19.6m/s가 돼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29.4m/s가 돼 있고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무조건 1초에 9.8씩 빨라진다. 그러면 이 자유낙하 운동을 요 공식을 자유낙하 운동에 맞춰서 한번 바꿔보자 이 말이야. 자, 처음의 속도는 0이야. 무조건 자유낙하 운동은. 그리고 선생님이 V 그러면 보통 땅바닥에 닿을 때 속도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 문제에서 자유낙하하고 2초 후에 속도 그럼 그때가 V라고 보면 되는 거야. 무조건 V는 낮은 속도거든. 그럼 자, 요 식을 한번 바꿔보자고. 봐봐.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봐. 자유낙하는 무조건 V제로가 0이라 그랬지. 맞지?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가속도가 뭐라고? 중력 가속도라고. 그러면 저 첫 번째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V는 G, T. 맞지? A 대신에 G를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야? 예를 들어서 3초 분의 속도를 물어보잖아. 그러면 3 곱하기 중력 가속도 하면 그게 3초의 속도가 되는 거야. 알겠어? 얘네 자유낙하 운동도 약간 계산이 필요한 문제들이 나온다면 그때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된다고. 자유낙하 시키고 3초의 속도가 얼마냐 물어보면 3 곱하기 9.8 해주면 그게 3초의 속도가 되는 거라고. V는 이 식을 자유낙하 운동에 맞춰서 바꾸면 V는 GT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두 번째는 자, 요 식 봐봐. 이동거리 S잖아. 근데 니네 자유낙하 운동에서 이동거리라고 하면 결국 떨어진 높이가 되는 거잖아. 맞지? 낙하거리라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S 대신에 H라고 써. 그 다음에 봐봐.
자유낙하 운동은 무조건 0초일 때 처음 속도는 0이라고 했으니까 이 항이 없어지겠지. 맞아? 그러면 H는 2분의 1 AT 제곱인데 A는 자유낙하 운동에서 가속도는 무조건 G 9.8이란 말이야. GT 제곱 이렇게 나오고. 자, 이 식 되게 중요한. 무지하게 중요해. 오늘 배울 내용하고도 관통이 돼. 이어져.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물어보면 그건 무조건 높이하고만 관계가 있다는 거야.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높이하고만 관계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떨어뜨린 높이하고 시간은 제곱에 비례해, 제곱에.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잘 봐, 잘 봐, 잘 봐. 여기다 썼다 지울 거야, 봐. 어떤 물체가 지상에서 높이 h만큼 높이에서 내가 얘를 떨어뜨렸어. 잘 들어야 돼. 시연, 잘 들어. 얘가 바닥에 계속 떨어졌어.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t초가 걸렸다고 해볼게. 그럼 이번에는 얘를 2h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거야.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몇 초? 이렇게 물어보거든. 몇 초 걸릴 거야? 이거 이용하는 거야. 이거 이용하는 거야. 잘 봐. 요거 그냥 편의상 선생님이 A라고 하고 이거 B라고 해볼게. 자, A를 H 높이에서 떨어뜨렸더니 T초가 걸린 거죠. 그러면 높이의 비가 A하고 B가 높이의 비가 몇 대 몇이야? H와 EH가 1대 2인 거잖아. 그러면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에 제곱한 것도 1대 2가 나와야 돼. 그러면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2가 돼야 돼. 그래서 만약에 얘가 t초 만에 떨어졌다 그러면 2h 높이에서 떨어뜨린 애는 루트 2t초 만에 떨어집니다. 난 분명히 지금 강조하고 있어. 내가 시험 볼 때도 낼 거고요. 학교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거. 떨어뜨린 높이하고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과의 관계. 꼭 기억해야 돼. 이거 치워줄게. 잘 안 보여? 치워줄게. 그지? 훨씬 낫지? 응. 오늘 진도 많이 못 나가서 좋아. 뒤에 있는 문제 웬만하면 다 풀지는 못해도 최대한 많이 풀 거고요. 내가 프린트 한 10문제 넣어놨잖아. 그것도 같이 풀어줄 거고. 그래야 다음 주에 테스트를 보더라도 조금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지? 자, 두 번째 식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세 번째, 여기 봐봐. 자, E. A 대신에 뭐? G. S 대신에 뭐? H. 그러면 EGH는 근데 V0는 내가 무조건 0이라며 자유낙하는 요 항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럼 뭐로 쓸 수 있어? V 제곱. 그럼 요 식을 바꾸면 V는 루트 EGH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 자, 이것도 중요해. 자, 그럼 이건 뭐냐? 여기서 V는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도라고 해보자고.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도도 뭐랑 관계가? 높이하고만 관계가 있는 거야. 높이하고만. 그래서 얘도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바닥에 닿는 순간에 그러니까 떨어뜨린 높이는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도의 제곱과 비례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다 또 해볼게. 만약에 내가 h 높이에서 떨어뜨렸더니 바닥에 닿는 순간 얘가 속도가 v라고 해볼게. 그러면 2h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몇 v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몇 v냐? 그럼 봐봐, 똑같이. A하고 B가 높이의 B가 1대 2잖아. H와 2H니까. 그러면 걔네들이 바닥에 닿는 순간에 속도의 제곱도 1대 2가 돼야 되거든. 따라서 얘네들이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도는 1대 루트 2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바닥에 닿는 순간 V라면 2h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바닥에 닿는 순간 속도는 루트 2v가 된다고요. 똑같이.
알겠어? 이게 숫자로 안 나오고 이렇게 그냥 수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야 돼. 요 세 가지.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자유낙하 운동에 맞춰서 바꾸면 요렇게 세 가지씩이 된다. 이제 요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되겠다.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야. 같은 등가속도 운동이지만 요 식을 조금 변형을 한 거다. 조금 변형을 하면 요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제 근데 사실 통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막 계산하는 문제보다는 방금 내가 얘기했던 높이하고 시간하고의 관계, 높이하고 바닥에 닿는 순간 속도하고의 관계를 더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요걸 꼭 기억해둬야 돼. 이제 요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좀 이따 풀도록 하고, 그래서 일단 자유낙하 운동 요렇게 공식까지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은데, 선생님 또 그 얘기도 했었나? 자유낙하 운동할 때 질량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 했었니? 안 했어? 자, 해봐. 네. 지금 요 식을 보게 되면 얘들아,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도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여기에 뭐가 하나도 안 써 있냐면 질량이 하나도 안 써 있어.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지는데 어떤 애를 자유낙하 시켰을 때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온리 높이하고만 관계가 있지 질량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표면이 있고요. 같은 높이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고, 내가 해줬던 것 같은데 이거 EM인 물체가 이렇게 있어. 그지? 자, 일단 질량이 m인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 어떻게 되지? 아래 방향으로 mg만큼의 중력을 받는다 그랬잖아. 그지? 선생님이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가 중력이라고 그랬잖아. 질량이 EM인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얼마다? EMG가 되거든? 맞지? 그래서 중력은 질량이 큰 녀석이 중력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봐봐. 그냥 이 식에 바로 써 있거든. 뒤에 써져 있는 가속도는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G잖아. 그지?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자유낙하 운동은 공기 저항이 없는 상황이니까 얘를 떨어뜨리잖아. 얘네 둘이 가속도가 똑같다는 거야. 중력은 얘가 더 많이 받지만 가속도는 똑같은 거야. 그럼 둘 다 0이었어. 떨어뜨리잖아. 둘 다 1초 후에 9.8, 2초 후에 19.6, 3초 후에 29.4가 되는 거야. 즉 바닥에 닿는 순간, 잘 봐. 만약에 이거 A라고 하고 B라고 할게. 질량이 작은 A가 바닥에 닿는 순간이 V야, 속도가. 자, B는 얼마일까? 자, 만약에 A가 T초 만에 바닥에 딱 닿는 거야. 근데 그때 속도가 V야. 가속도가 얼마가 되지? 물론 진짜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지만 T초 만에 바닥에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순간 속도가 V래. 그럼 이때 가속도는 T분의 V-0 되는 거지. 맞지? 근데 방금 내가 뭐라 그랬어? 중력 가속도가 같다는 건 결국 얘네들이 가속도의 크기가 같은 거니까 B도 가속도의 크기가 T분의 V-0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 얘기는 뭐야? 얘도 T초 만에 바닥에 떨어진다는 거고요. 바닥에 닿는 순간 V란 얘기야.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질량에 관계없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바닥에 동시에 떨어진다 이 말이야. 질량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질량이 가벼운 놈이건 무거운 놈이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무조건 둘이 동시에 떨어져.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둘이 똑같이 1초에 9.8씩 빨라진다니까? 당연히 이동거리도 같고 속도도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지? 무조건 동시에 떨어집니다. 질량에 관계없이. 자유낙하일 때는.
다만 뭐가 달라지면 질량이 같건 크건 작건 상관이 높이가 달라지면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는 거야. 좀 이따 또 나와. 꼭 기억해. 바닥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온리 높이하고만 관계가 있다. 높이하고만. 알겠니? 높이하고만 관계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자유낙하 운동을 왜 배우느냐? 이제부터 얘기할 포물선 운동이라는 걸 얘기할 텐데, 우리 프린트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그 예제 문제 하나 나오지, 예제 문제. 그 밑에, 프린트 밑에 예제 문제 한번 봐봅시다. 그러니까 프린트로 세 번째 페이지거든.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그 공 하나 떨어지는 예제 문제가 나올 거야. 그거 한번 봐봐. 자, 예제 문제. 그림은 물체를 가만히 놓아서 P점을 지나는 순간에, 자, 지금 그림에서는 일부러 이렇게 간격을 똑같이 그려놓기는 했는데, P점, Q점을 이제 지나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야. 자, 여기서 가만히 놨대. 여기서 가만히 놨대. 근데 P점을 지날 때 19.6m/s. 사실 니네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 몇 초 지난 상황이야, 다민아. 그렇지. 집중을 안 하면 계속 부를 겁니다. 2초가 지난 상황이라는 거 알아야 돼. 왜냐하면 문제에 중력 가속도가 9.8이라고 돼 있으면 1초에 9.8씩 빨라지니까 19.6초만 이것만 딱 보고도 아 얘는 떨어뜨리고 2초 지났을 때구나라는 걸 사실 알 수 있는 거거든. 그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거기서 또 2초가 지나면 Q점을 지난대. 야, 여기서 2초가 지나면 Q점을 지난다고 하는 거니까 떨어뜨리고 나서 4초가 지난 상황인 거지. 맞지? 그러면 봐봐. 자, 방금 내가 얘기한 공식 이용해 볼게. 요때 속도. 요거 이용하면 된다니까? 지금 떨어뜨리고 나서 몇 초 지난 상황이야? 4초 지난 상황이고요. 거기에다 뭐 곱하면 돼? 9.8 곱하면 그때 속도가 나오는 거라고. 그럼 이때 속도는 4 곱하기 9.8인 거야. 4, 9, 36, 4, 8, 32, 39.2m/s. 그지? 요렇게 되는 거야. 맞지? 요 공식이 이용한 거야. 떨어뜨리고 4초가 지났대, 그때 속도. 4 곱하기 9.8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뭘 물어봤냐면, P와 Q 사이의 거리 물어봤냐? 여기 지금 중간에 생략돼 있긴 했다만, 떨어뜨리고 나서 2초 지난 상황이잖아. 선생님이 1초마다 떨어지는 비율이 1, 3, 5, 7, 9 늘어난다 그랬지. 그러면 봐봐. 2초가 지났으니까 여기서부터 1, 3만큼 내려온 거잖아. 비율로 1 더하기 3만큼 내려온 거라고. 그러면 그 1의 비율이 얼마야? 중력 가속도가 9.8일 때는 4.9m야. 4.9m. 요거. 이렇게 우리 VT 그래프 그려보면 1초마다 이 간 거리의 비가 1대 3대 5대 7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2초 동안 떨어진 거리는 요거 1과 3을 더한 면적이겠지. 근데 이때 요 1이라고 하는 부분의 면적이 4.9m라고. 중력 가속도가 9.8이면. 그러면은 1 더하기 3이니까 4.9 곱하기 4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 3, 5, 7인 거니까,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 더하기 7 해주면 되는 거, 5 더하기 7. 그지? 2초부터 4초까지니까 5의 면적과 7의 면적을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12가 되는 거니까 4.9 곱하기 12, 뭐 이렇게 되면 돼. 4.9 곱하기 12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내가 1, 3, 5, 7, 9 외우라고 한 이유가 그 비율 1의 면적이 4.9m거든? 그지? 그러면 그거에 비례해서 2초다 그러면 1과 3을 더하고 4초다 그러면 1, 3, 5, 7을 다 더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5와 7만 더하면 된다. 맞지? 그러면 그 면적은 4.9 곱하기 12 해가지고 58.8m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다 이거야. 그죠? 4번. 요거 1초마다 떨어지는 거리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계속. 근데 어차피 시험에는
거진 10초가 넘어가지 않아. 한 5초도 잘 안 넘어가. 보통은 1, 2초 혹은 길어봐야 한 4초, 5초 이내에 상황만 물어보니까.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 예제 문제입니다. 이것도 어려우면 조금 연습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우리가 뭐가 나오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 나오는데, 이건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쉬었다가. 4번이라고, 4번. 태율아, 이거 스톱 템 눌러줘.